안녕하십니까, 저 호우만드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납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납땜을 굉장히 많이들 하실 텐데 납땜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납땜이 의외로 생각보다는 좀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잘 해야 돼요. 납땜도 잘 해야 되고, 제가 이 납땜을 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선 변속기인데요. 변속기에 여기 지금 전원이 인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을 좀 충분히 묻힐 필요가 있죠. 자, 납을 묻힐 때는 항상 납을 이 동판에다가 입힐 때는 이 동판이 충분히 열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너무 오래 대고 있으면 요 소자들이 녹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납땜의 기본은 접합하는 부분과 접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즉 납과 전선이 항상 동일한 온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두 전선과 이 동판 또는 전선과 전선끼리 잘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인두를 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고 있으면 이렇게 묻어요. 보이시나요? 자, 무조건 납을 잔뜩 갖다 묻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동판이 열이 받으면 이렇게 땜질을 해 놓으시는 겁니다. 더 이상 묻힐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메인선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때 별도로 또 잘라가지고 사이즈 맞춰서 그때 다시 한번 납을 조금 더 묻혀서 땜질을 하는 겁니다. 요 전선에, 요 메인선, 요 선에 납이 묻어 있다고, 또 여기에 납이 묻어 있다고 그냥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납과 여기 있는 납이 동시에 녹으면서 붙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납땜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역시 지금 여기 있는 동판들, 여기 지금 변속기에 있는 이 동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동판들, 이 동판들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땜질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 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전선이 붙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이런 식으로 땜질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구멍이 있어서 구멍으로 살짝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땜질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사실 땜질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용접을 이것저것 저도 해봤지만 납땜만큼은 쉽다고 되게 생각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가 인두질만 하면 납이 달라붙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 의외로 굉장히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이게 비행을 하다가 보면 납땜을 잘못하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헐거워지면서 미세하게 전선과 요 소자들, 전선과 요 닿는 요 동판 이쪽 부분이 미세하게 냉납이라고 하죠. 달라붙지 않고 떨어져 있는, 현미경으로 봐야 떨어졌구나 라고 해서 보일 수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냉납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이게 비행을 하다가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있죠. 이게 붙일 때 다 납땜을 다 입히는 게 아니에요. 한 절반 정도만 입혀놓고 나중에 전선과 함께 같이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 납을 무조건 많이 붙인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많이 붙인다고 잘 달라붙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붙어도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흔히 말하는 땜질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동판에 납을 살짝 입혀주는데, 요거 입혀주는 요 납의 양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붙일 수 있는 그 납의 한 절반 정도 수준만 이렇게 납을 묻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납을 묻혀주고 나서 이제 전선을 하나씩
이제 떼우면 됩니다. 제가 그것도 자,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제 모터 선은 다 제가 납땜을 해놨고요. 요거 지금 하나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납을 입히지 않았어요. 자,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잘라서 납을 여기다 입히기 전에 이 배선을 이렇게 꼬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막 꼬우시죠. 두껍든 얇든 모두 다 꼬우십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납이 스며들 때 가장 빠른 거는 여기를 꼬아주지 않고 그냥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납을 묻혀주는 게 가장 흡수력이 빨라요. 조금 더 두꺼운 배선인 경우에는 납을 묻혀주면 그 납이 안쪽까지 스며들지 못합니다. 꼬아줬을 경우에. 그래서 꼬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놔둔 겁니다. 단 납땜으로 끝을 마무리할 때, 이제 끝을 마무리해 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연결이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납으로 마무리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수축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 그럴 땐 꼬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연결을 하거나 붙이거나 흔히 말하는 떼우거나 할 때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꼬지 마세요. 그냥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꼬았을 때하고 꼬지 않았을 때하고 이 납이 들어가는 용량 자체, 납이 들어가는 속도부터가 달라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얇은 선이라 꼬우든 안 꼬우든 뭐 그닥 상관이 없는데, 이게 무조건 꼬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이렇게 얇은 것들, 이렇게 얇은 배선들, 이런 것들 막 꼬아가지고 땜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꼬우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도 땜질을 할 때, 납을 입힐 때 인두가 조금 더 오래 되고 있으면 피복이 녹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녹습니다. 그러다 보면 피복이 한번 녹았다가 다시 수축이 되면 이 피복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데 비벼지거나 이럴 때 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은 이 안쪽까지 스며들기 위해서는 절대 꼬우지 마세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꼬우지 말고, 이렇게 꼬우지 말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납을 묻혀주시면 훨씬 납이 흡수되는 흡수력이 빨라집니다. 이거는 땜질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이게 납이 묻었을 때, 근데 요게 지금 선이 좀 얇죠? 얇은 거 말고 요렇게 굵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자 요 안쪽까지 지금 스며든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실래나? 이렇게 보이실래나? 네. 요 안쪽까지 납이 스며든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요 두꺼운 것들, 메인들, 특히 땜질할 때 이렇게 꼬아가지고 납을 입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겉에 납이 묻었다고 치고 한번 잘라보세요. 안쪽 깊숙이까지 납이 들어갔는지. 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또 하나입니다. 다 납을 입혀 놓으시고 여기를 꺾어 보세요. 여기를 잡고 꺾어 보시면 납이 들어간 부분은 꺾이질 않아요. 납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만 꺾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요 부분까지 납이 안쪽까지 흡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면 요만큼 납이 흡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납 땜질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두시고 떼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요 메인선이 제일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접합 부분이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납이 제대로 안쪽까지 묻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한 번씩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납땜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조금씩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이거 납 한번 묻혀볼게요. 자, 납을 한번 묻혀보면 이런 식으로 금방 납을 얼른 묻히고 얼른 빼는 게 관건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 피복들이 녹아요. 금방 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씩들 신경 써서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콘덴서, 우리 보통 전원에 콘덴서 하나씩 연결하죠. 자, 콘덴서 하나씩 이렇게 연결할 때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연결을 할 건데,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이 설치하거나, 또는 포스트가 자리가 남을 때 포스트 옆에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거나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부착을 해서 바로 콘덴서를 연결할 겁니다. 1000페럿이고요. 콘덴서는 메인선, 전원이 들어가는 가장 소비할 수 있는 요 메인선, 요거 지금 변속기인데 요 ESC 메인선하고 최대한 가까운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가깝게 하는데,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 아무래도 이제 메인선이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꽂고 뭐 하다 보면은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밑에서 알게 모르게 요 얇은 마이너스 플러스 요 철사 같은 게 끊어져요. 그래서 저는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요게 지금 한 바퀴 돌린 거예요. 스프링처럼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여기에 이렇게 고정을 한 후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잠깐만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얘가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요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요 부분이 철사가 여유가 있어서 끊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버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이렇게 다이렉트 연결할 때는 요런 식으로 스프링처럼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해서 설치를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는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설치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조금 나름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요런 수축 튜브 보이시죠? 여기 수축 튜브. 자, 이런 얇은 수축 튜브든 뭐 어쨌든 전선을 연결하는 이런 수축 튜브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뭐 수축 튜브 노하우라고 하는 거야 뭐 아시겠지만 뭐 크게 있진 않습니다. 자, 이게 전선과 전선을 뭐 땜질을 했거나 또는 연결을 했거나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요. 요 수축 튜브를 제가 일단 히팅건으로 한번 자, 됐죠? 잘 오므러졌죠? 자, 히팅건으로 잘 오므렸어요. 이 수축 튜브의 특징이 열을 가했을 때 오므라드는 거죠. 원래 내 몸에 약 반 이상, 그러니까 내 몸이 100이라면 한 50 정도로 줄어들어요. 최고 한 절반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축 튜브로 해서 이제 작업들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드론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든지 어쨌든 뭐 할 겁니다. 그러면 요게 시간이 지나면 요 수축 튜브가 위치 이동을 해요. 즉, 이 수축 튜브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빠지거나 벗겨지거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자, 수축 튜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잘 안 보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론 중간에 댐 한 자리가 없어서 더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댐을 했더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왜냐면 이 얇은 선 또는 요보다 조금 더 두꺼운 선, 요런 거에 대한 수축 튜브와 동일하게 똑같은 규격에 맞는 수축 튜브를 쓰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비행 도중에 이게 살짝 벗겨져서 쇼트가 나거나 수축 튜브가 이탈하면서 뭐 전원이 뭐 타거나 어쨌든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요 수축 튜브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로 도망갔지? 자, 여기 있죠. 하나 또 잘라 볼게요. 자, 동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동일한 사이즈로 잘랐고요. 자, 동일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자, 중간에 수축 튜브를 씌우는 요 중간에 납땜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또 히팅건으로 오므려 볼게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히팅건으로 이렇게 오므린 상태에서 끝을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보이세요? 손톱으로 눌러주세요. 지금 제가 좀 잘 못 눌렀는데, 자, 이렇게 손톱으로 끝을 살짝 눌러주시면 기존에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것보다
훨씬 이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수축 튜브 안쪽에는 약간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눌러주거나 또는 이런 롱노즈라고 하죠. 이런 롱노즈 같은 걸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롱노즈로 살짝 이렇게 찝어주시면 더 이상 수축 튜브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거는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뭐 이렇게 큰 사이즈의 수축 튜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건 없어요. 그 대신 이렇게 얇거나 이런 배선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수축 튜브는 그냥 히팅건으로 오므려만 주지 마시고 손톱으로 끝을 한 번씩 이렇게 톡톡 이렇게 눌러주시면 훨씬 더 고정이 또 쉽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또 다른 것도 또 수축 튜브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하나의 노하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VTX, 요거 영숙이라고 하죠. VTX와 그거보다 조금 더 헐거운, 조금 더 넓은 수축 튜브를 준비를 했어요. 요거를 지금 제가 한번 이거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요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VTX를 구입하면 원래 있는 비닐, 뻣뻣한 비닐, 그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씌워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축 튜브가 조금 넉넉하게 지금 사이즈가 있죠. 이렇게 제가 요거를 이렇게 놓고, 뜨거우니까 자, 이렇게 놓고, 지금 요 롱노즈가 꼭 필요합니다. 자,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얼른 식기 전에 요 끝을 롱노즈로 이렇게 콕 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나요? 완전 방수가 됩니다. 이쪽 부분은 방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찝고 조금 더 길게 해서 찝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찝히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쪽은 커넥터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찝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자, 이것도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어쨌든 이 부분은 가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다른 것들도 수축 튜브를 해 놓으신 다음에 이런 걸로 콕콕콕콕 찝어주시면 괜찮게 작업이 됩니다. 특히 개별 변속기, 제가 개별 변속기를 한번 찾고 있는데요. 개별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거 롱노즈 하나면, 제가 지금 개별 변속기 찾고 있습니다. 자, 개별 변속기입니다. 지금 개별 변속기 보시면 수축 튜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텅, 속이 다 보이죠? 이렇게 보이나요? 예, 이렇게. 네, 속이 다 보이죠? 이런 것들도 얼른 히팅건으로 달고 난 다음에 요 롱노즈로 여기를 한번 콕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 또는 VTX, 아마 수축 튜브 되게 많이들 쓰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들 쓰시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 어차피 이물질이 들어가면 제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눌러서 밀봉을 해주시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지요. 자, 이런 것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시연을 해드렸습니다.